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3.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밖에 안 돼. 능력과 열등감. 나는 무능해. 나는 승진도 못하고 항상 이 모양이야. 대졸 정도는 돼야 사람 대접을 받을 텐데 나는 고졸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갈 때 자존감을 느낀다. 직장인들은 연봉이 높아질 때 자신감이 생긴다. 능력에 의한 자존감은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성공을 이룰 때 얻는 자존감이다. 이런 자존감은 남들이 보기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될 때만 유지된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룰 때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가치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자기가치감은 연봉이 떨어지거나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자존감의 근거를 능력에다 두는 사람들의 문제는 능력이 감퇴되었거나 경쟁자에게 추월당했을 때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는 데 있다. 여기에는 심리적 배경이 깔려 있다. 유능한 부하 직원에게 주눅드는 M. 평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을 M이라 하자. 그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임원이었는데도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곤 했다. 그가 최근 가장 큰 열등감을 느낄 때는 자기의 직속 부하 직원인 S를 대할 때였다. 어느 날 아침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M은 시기심과 분노로 부글부글 끓었다. 임원회의에서 자신이 낸 의견이 거부당하고 S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S는 6개월 전에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가 M의 시기심을 자극한 것은 사장이 S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부터였다. 사장은 독일어 실력이 뛰어난 S와 함께 독일 출장을 다녀온 이후 M을 거치지 않고 직접 S를 불러 지시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자기를 대하는 S의 태도도 전과 달랐다. 건방지게 느껴졌다. M은 그날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S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창조적이고 좋은 의견이었지만 M은 인정하기 싫었다. 셈이 났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러웠다. 20년이나 이 분야에 종사해 왔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한심스러웠다.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역시 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밖에 안 돼. 자신을 수준 미달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자꾸 S가 생각났고 그럴수록 자신이 더 무능해 보였다. 다른 직원들이 자꾸 자신과 S를 비교하는 것 같았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S가 처음은 아니었다. 사실 M은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을 봐도 열등감을 느꼈고 하다못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도 자신은 머리가 나빠서 유머 감각이 없다고 열등감을 느꼈다. M에겐 어린 시절 비교당한 아픔이 있었다. 외삼촌의 사업이 망하면서 동갑내기 외사촌이 1년간 그의 집에 와서 살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 일이었다. 외사촌은 근면한 아이였다. 친척 집이라 조심스러웠는지 일찍 일어나서 방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잘 거들어주는 등 부지런하게 굴었다. 부모님은 외사촌을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며 친구들도 그를 좋아했다. 어느새 그는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M을 압도하는 듯했다. 나란히 앉아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사촌은 거의 항상 반에서 1등을 했다. 그는 외사촌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 외사촌 밥만 따라가 봐라 고 야단쳤다. M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는 속담처럼 주객이 전도되었다. 마치 외사촌이 주인 같았다. 자기가 남의 집에 사는 기분이었다. 서럽고 외롭고 비참했다.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외사촌이 저주스러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외사촌을 싸고 돌았다. 불쌍하고 착한 애를 험담한다고 오히려 M을 책망했다. 자기 동생인 외삼촌에 대한 동정심도 작용하고 있었다. 이런 갈등 속에서 M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성적은 점점 더 떨어지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외사촌은 인류대학에 진학했지만 M은 전문대학에 들어갔다. 전문대 진학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외사촌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는 수치심을 느꼈다. 외사촌과 관련된 경험은 M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리 잡았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들의 것이다. 무능하면 설 땅이 없다. 부모까지도 능력 있는 놈 편이 된다. M은 전문대를 졸업 후에 4년제 대학으로 편입했지만 여전히 커다란 컴플렉스로 작용했다. 전문대학을 다니는 2년 동안 그는 열등감에 시달렸다. 당시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대학교가 3개가 있었다.
가장 먼저 있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인 A대학이었고 두 번째는 명문대 B대학이었다. 그리고 종점에 그가 다니는 전문대가 있었다. A대학 앞에서 학생들이 내리고 그 다음 B대학 앞에서 학생들이 내리고 나면 남는 사람들은 전문대 학생들 뿐이었다. 명문대 학생들이 다 내리고 난 버스에 남았을 때 그 기분이란 참으로 참담했다. 패잔병들. 버스기사도 자기를 전문대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는 편입을 결심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A대학에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머리 좋고 유능한 A대학 학생들이 자기를 전문대에서 편입해온 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았다. 무언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다. 귀족 사회에 들어온 천민 같은 느낌이었다. 지도교수도 은근히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웠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재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에 취직했다. 열심히 일한 덕에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임원도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에겐 전문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역시 최고가 아니고 인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하 직원이라도 해외 유학파나 명문대 출신 박사들 앞에서는 왠지 주눅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들 앞에서 박사가 뭐 별거냐, 요즘 널린 게 박사야 라고 허세를 부렸다. M은 나도 명문대 출신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심리적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외사촌에 대한 열등감이 그의 심층 심리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모든 대인관계를 외사촌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었다. 유능한 승리자인 외사촌과 무능한 패배자인 M의 관계였다. 정신분석에서는 내적 대상관계라고 한다. 유년기에 어떤 패턴의 인간관계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면 그 후 자기도 모르게 이런 패턴의 인간관계를 반복해서 만들어낸다. M과 사촌의 경우는 유능한 승리자와 무능한 패배자의 관계였다. 인류대학과 전문대학이 문제되는 것을 아니었다. M은 이미 마음속에서 자신을 무능한 패배자의 자리에 두고 있었다. 유능한 외사촌에 비해서 나는 무능한 패배자다. 모두 나를 무시할 것이다. 모두들 외사촌에게만 박수를 보낼 것이다. M이 S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도 그렇다. S가 마음속에서 승리자인 외사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S가 결제 서류를 가지고 왔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과 달리 나는 그런 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 나를 거치지 말고 직접 사장님께 보고드리게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후 S는 M을 거치지 않고 사장실로 직행했다. 그걸 볼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 스태프 회의에서도 M은 S가 새로운 안건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하고 묵살했다. S가 하는 짓은 무엇이든 싫었다. S의 성격도 싫었다. M의 직장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남들은 눈치 못 채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면 언제든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몹시 불안했다.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왠지 불안했다. 유능한 부하 직원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모두 경쟁자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직원에게는 혐오감을 넘어서 증오심까지 느꼈다. M 자신이 생각해도 좀 지나친 감정이었다. 직장에서 그는 소외감을 느꼈고 고독했다. M은 어투도 늘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땡땡은 머리는 좋은데 인간성이 형편없어. 땡땡은 말만 많지 깊이가 없어. 땡땡은 돈 보고 결혼한 거야. 돈 보고 한 결혼이 오래가겠어? 얼마 못 가 분명히 깨질 거야. 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잘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았다. 매사 모든 걸 삐딱하게 보고 힘을 잡으니 주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 없었다. 사람들도 점점 그를 피하고 싫어했다. 그 역시 그런 자신이 싫으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능력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M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다. 그런데 그 열등감의 심층에는 외사촌에 대한 패배의식이 숨어 있었다. 이미 20여 년 전에 끝난 싸움인데 아직도 비의식에서는 엄연한 현실로, 심리적 현실로 작용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현실 생활 속에서 M은 문득문득 승리자 외사촌을 만나고 있었다. S일 때도 있었고 다른 직장 동료일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M은 패배자의 아픔과 분노를 느끼며 살고 있었다. M과 같은 경험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잘나가는 동료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직장인들이다. 잘나가는 동료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 못나고 무능력하게 보여서 괴롭다. 이런 이들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유년기에 패배의 경험은 없었는지, 내 생의 애매 경우와 같은 외사촌은 없었는지, 유년기의 패배 경험이 현재의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전능한 사람은 없다. 경쟁에서 늘 이길 수도 없다. 살다 보면 지는 게임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건강한 직장인은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노력으로 채우며 산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존감을 유지하며 산다. 그것이 건강한 인생이다.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겠네. 가난과 열등감. 부자들은 자존감을 느낀다. 돈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낀다. 가난하고 초라한 자신을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고급 스포츠카를 탄 친구 앞에서 20대 청년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돈을 최고로 친다고 한다.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할 뿐인데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가난 열등감에 시달리는 A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명품 핸드백 하나 갖고 싶다. 가난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여대생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A라 하자. A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강이 다가오자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공부 대신 돈을 벌어 마음껏 예쁜 옷과 가방을 사고 싶었다. 특히 같은 과의 부자 친구인 B 때문이었다. B는 방학이면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개강을 하면 어김없이 쇼핑한 물건들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면세점에서 사온 명품 가방과 화장품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친구가 외국에서 사온 옷과 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등을 전리품처럼 자랑스럽게 걸치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A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에게 해외여행이나 명품 핸드백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없는 A는 친구의 빨간 외제차를 얻어 탈 때마다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다. 사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에만 집중했고 또 늘 변두리 동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자란 터라 그다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급 레스토랑, 비싼 커피숍, 고급 미용실. 친구를 따라 가본 곳은 그녀가 이제껏 보던 세상과는 딴판이었다. 비로소 자신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다. 속상하고 괴로웠다. A는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학생이 너무 사치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도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었고 옷도 자주 바꿔 입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현실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가난한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집에서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렸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대학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외모나 능력으로 보면 친구들보다 떨어질 것이 없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이 억울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가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부는 해볼 수 있겠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승부를 걸자. 그리고 A는 친구들 몰래 공부를 했다. 화려한 옷과 신발, 미팅에는 눈을 감았다.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적은 오르고 장학금도 나오고 교수님들의 관심이 A에게 모아졌다. 친구들의 대우도 달라졌다. 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분류되었다. 감히 A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비록 가난했어도. 대학생활은 이렇게 마치고 졸업을 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취업이 어려웠다. 부유한 친구 B는 부모님 덕에 졸업하자마자 좋은 자리를 잡았지만 A는 졸업 후 1년을 백수로 초조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 가난한 부모님을 뵐 면목도 없었다. 이력서도 100여 통을 썼다. 누구는 저렇게 쉽게 취업을 잘도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억울했다. 그래도 악전고투 끝에 겨우 취업이 됐다. 그리고 회사에서 남자친구도 만났다. 서로 호감도 갖게 되었다. 만나면 얘기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했다. 남자는 옷도 세련되게 입고 다녔고 차도 있었다. 잘은 모르지만 꽤 잘 사는 것 같았다. A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자신이 가난한 집 딸인 것을 알게 되면 남자친구가 자신을 싫어할 것 같았다. 자신이 자신의 가난을 싫어하듯 그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자신이 부잣집 딸인 것처럼 행동했다. 딱 한 번 가본 압구정동
청담동 등의 유명한 식당을 자주 다니는 것처럼 말했다. 명품을 사지 않는 이유는 사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남자가 그녀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한사코 사양했다. 초라한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A는 이 남자가 좋았다. 하지만 더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의 가난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있는 채 하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남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A의 입장이 되어본 사람들은 금방 공감할 것이다. 부자 친구 B는 한자리에서 수십만 원을 쓰고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A는 속으로 일주일 용돈을 생각하며 버스비를 계산해야 한다. 자존심이 상하게도 됐다. 그러나 A는 B에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야 했다. 난 네가 사주는 비싼 커피가 불편해. 늘 신세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내가 한 통 낼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네 아버지처럼 부자 아버지가 아니거든. 우리 이제부터 자판기 커피로 만족하자 라고 말했어야 했다. B와 A의 차이는 부자 아버지를 둔 딸과 가난한 아버지를 둔 딸의 차이일 뿐이다. 경제적 차이가 인간의 격차는 아니다. A는 이것을 인간의 격차로 이해하고 주눅 들어버렸다. 그리고 자존감을 지킬 말을 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이었다. B 앞에서 생긴 열등감이 졸업 후에 이성관계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A는 자신의 과거에서 한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 생활을 할 때 A는 가난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승부를 걸자고. 아주 훌륭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탤런트 혹은 달란트라고도 한다. 소질이나 잠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남이 가진 재산이나 탤런트를 부러워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열등감이다. 반면에 자기 탤런트를 개발하고 키우는 것이 효과적인 열등감 극복법이다. 남의 손에 사과는 더 붉게 보인다 라는 속담도 있다. 그러나 내 손 안에 있는 사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자. 내 손 안에 있는 탤런트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명품이나 비싼 커피숍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고 준비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것에 몰두하는 것도 열등감 극복의 좋은 방법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자기 성취의 경험은 강한 치유의 효과를 보인다. 앞에서 소개한 무기력에 빠진 개 실험에서 확인된 것이다. 전기 고통을 절망으로 인식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개를 반복해서 안전한 방으로 피하게 하자 결국엔 스스로 일어나 안전한 방으로 피했다. 자기 성취와 극복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것이 자존감을 높여준다.